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문학 박사 장웅상입니다. 오늘은 방송대 리포트 특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에 대한 이력의 소개입니다. 자, 일단 리포트를 쓰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시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학과마다 이제 문제 유형이 좀 달라요. 학과별로. 이 학과별로 문제 유형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된 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한 3권에서 5권 정도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지정된 책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책을 찾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세부사항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쓸 때 중요한 것은 이 목차가 중요합니다. 목차가 중요하고요. 이 목차는 따로 한 페이지 정도로 이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목차는 페이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 목차는 이 페이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한 페이지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걸 이제 쓰셔야 되겠죠.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데 일단 서론은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은 이제 이 문제 제기된 거에서 1, 2, 3 또는 뭐 4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시고 결론은 이 내용을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요약을 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정리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 결론에서 새로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 이 3000% 빠져버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지금까지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각주를 다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각주요. 각주는 보통 그 컴퓨터 화면에서 입력이라는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그 옆에 주석이라는 게 떠요. 그리고 그 옆에 각주라는 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우실 때는 입주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입주각.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입력을 누르면 주석이 뜨고 오른쪽 마우스에 그 다음에 각주가 뜬다. 그래서 각주는 보통 용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리포트 자체가 한 5매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개에서 15개 정도의 각주를 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주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이라고 쉽게 말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본론의 말 요약하고 내 느낌 이런 거,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정리된 느낌이지 이게 뭐 새로운 느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그 쓴 글을 보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윤동주 시에 나타난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면 이거는 이제 뭐 리포트보다는 약간 소논문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논문이든 리포트든 형태는 이렇게 씁니다. 서론, 본론, 그다음에 결론, 그다음에 참고문헌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참고문헌. 그리고 이 본론은 이렇게 1번부터 5번, 뭐 또는 1번부터 4번까지 써도 되고요. 뭐 1번부터 3번까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본론을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각각의 내용이 나오는 페이지 수를 이렇게 몇 페이지 이렇게 있죠. 페이지 수도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 서론 앞에는 목차를 반드시 써주시라고 그랬죠. 목차는 서론 앞에.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쓸 때는 어떤 문제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목차를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 같은 걸 쓸 때는 이제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형태는 이걸 이제 미주라고 합니다. 미주. 꼬리에다가 주석을 단다. 미주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미주 형태보다는 각주 형태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주 형태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개념이면 개념이라는 단어를 누르면 거기에 이제 그 입주각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입주각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5번이었죠. 각주를 달고 입력을 누르고 주석 각주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론에서 마지막 부분 이렇게 뭐 시인 윤동주는 자신의 시를 저항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의 시에 나타난 시어들의 어감에서 저항적 색채를 느끼는 것이다. 이거 이제 필자는 또는 뭐 본인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본 논문에서 또는 본 리포트에서 윤동주의 시를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리포트의 취지를 이렇게 여기다가 한 몇 줄 정도로 해서 설명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할 때는 문장을 그대로 쓰고, 이제 인용 문장이 끝나면 이제 끝부분에 저자 이름,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홍길동 76 이렇게.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미주 형태라고 그랬죠. 미주 형태. 그리고 이제 인용을 할 때는 한 단락 이상을 인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좋다고 막 2단락, 3단락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거의 표절의 수준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한 단락 정도씩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 문헌은 인용한 책을 이제 쓰면 되고요. 순서가 중요한데 저자를 먼저 써요. 저자. 그다음에 책 제목은 이중꺽쇠. 이중꺽쇠라는 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중꺽쇠. 이렇게 책 제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의 이중꺽쇠. 뭐 예를 들어서 국문학개론이라는 책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꺽쇠. 그리고 출판사, 출판연도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이 책 제목은 가나다 순으로 쓴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서로도 이제 가나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만약에 김으로 시작되는 참고문헌의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으로 시작되는 참고문헌의 저자가 있다. 그러면 기역은 기역인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게 먼저 순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리포트의 분량은 5매 정도. 그리고 A4 용지는 글자 포인트가 11이나 12포인트가 좋습니다. 뭐 10포인트 너무나 좀 작고요. 13도 너무 크고요. 이런 건 안 좋고 11, 12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쓰면 뭐 각주를 달든 미주를 달든 이렇게 쓰면 이것에 이제 만약에 2번 이 각주가 이제 달린다 이게 각주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이런 괴리감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주의 예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연 설명이다. 근데 이 각주는 본론보다 포인트를 작게 쓴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론이 11포인트면 각주는 9포인트나 10포인트 이 정도로 써주시는 게 좀 더 이 구분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기역, 니은 순서로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가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기역으로 이렇게 시작되더라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가 먼저고 이가 나중이니까 권영민 이렇게 먼저 쓰시고 이렇게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작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책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출판사를 쓰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써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동일한 저자의 어떤 이야기를 쓸 때는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쓴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참고문을 쓸 때는 보통 컴마를 쓰시고 마지막은 이렇게 느낌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마침표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은 내용을 요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과학의 사회심리학적 고찰에 대해 연구했다. 여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 근데 좀 한계가 있었다. 문헌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여가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과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여과학을 구성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형성함으로써 나에게 이제 이랬다는 거죠. 긴밀하게 적용이 되고 이상으로 이거에 대한 논문을 마친다. 또는 이거에 대한 리포트를 마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문헌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요즘은 이제 연도 같은 경우를 아까처럼 끝에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자 다음에 가로를 해서 이렇게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말과 만약에 영어가 있다. 참고문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말이 먼저예요. 그리고 영어는 나중이다.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제물 제출 노하우라는 걸 제가 이제 학교에 연재하는 글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과제물을 이렇게 제출할 때는 중요한 것은 이 서술 형식의 과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좀 주관식에 보통 방송되는 객관식이 많으니까 난감할 수 있지만, 그런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작성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미사여구를 동원해야 한다라는 믿음보다는 확실한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표현 수단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방송되는 보통 여러분도 이제 이번에 10월 달까지 리포트를 제출을 하셔야 하잖아요.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제 나중에 출석 수업을 들으시거나 이럴 때도 주관식 문제를 작성할 때에도 필요하고요. 이 글쓰기에도 이제 노하우가 있다.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학교의 자료 인터넷에 있죠. 근데 이 글에서는 좀 팁을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는데 글 작성 전에 출제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참 생각하다 보면 주제에 집중이 돼요. 이걸 어떤 걸 쓸지. 그리고 강의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상기하고요. 또 노트나 교재를 잘 훑어봐요. 그러면 출제 의도가 감이 잡혀요. 그리고 나서 키워드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막 써보세요. 그럼 얼개가 대충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제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다이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벗어난다는 거죠, 명령에서. 그리고 주장은 반드시 학문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거가 없으면 그냥 썰일 뿐이죠.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또 이제 일단은 리포트를 쓸 때는 먼저 양쪽으로 예를 들어서 5m 그러면 5m만 쓰지 마시고요. 한 7m 이상 정도 쓰신 다음에 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러면서 또 여러분의 공부도 상당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서술형 과제는 하나의 교수님과의 학문적 소통이니까 지식 자랑 글 이런 것보다는 또 성의 없는 편집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올해 이제 들어오신 1학년, 이제 1학년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입학했을 때 그런 생각 이것들 그대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대에 벌써 이제 7번째 학과를 졸업할 예정이라고 그때 썼는데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8번째 학과죠. 8번째 학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위 사냥꾼 이런 오해도 받긴 하는데 저는 뭐 좋은 공부를 위해서 이제 방송대를 공부하는 거고요. 또 좋은 공부는 뭐냐?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올해 입학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겠지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연습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의자에 앉는 연습.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공부라는 것은 뭐냐,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재미,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걸 좀 하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 잘 모르겠다 하면 켜는 연습부터 하세요. 켜는 연습. 그리고 방송 강의 보기, 그 다음에 과제 올리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송되는 이런 중도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와 달리 다른 환경, 어려움, 혼자 공부하는 공부에 막연함, 이런 것들도 장애물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지만 절대 공부는 그만두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 했고요. 이 중국의 명언 중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불파만 지파참. 그러니까 파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두려워. 그 다음에 이 참이라는 게 늦다는 거거든요. 늦는 것을 만이라는 게 늦는 거, 늦을 만자거든요. 늦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참이라는 게 이게 멈추다는 뜻이에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멋있는 말이죠. 늦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걸 두려워해라. 하기보다는 즐기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하시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스터디 같은 경우도 참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줌이라든가 팀즈라든가 뭐 여러 프로그램 있죠.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좀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좀 잘 공부하셔가지고 그 올해 리포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멋진 리포트 작성하셔서 1학년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라는 것은 1학년 때 공부는 초심이에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고요. 마지막 4학년 때는 뒷심이거든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1학년이 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문학 박사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